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 식물인간인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연명기간에 대해서 정형 피해보상, 개업이라든지 치료를 다 받고 난 뒤에 그 감정기간이 끝난 연명 최종적인 감정 이후에 추가로 생존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피해보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생명이라는 건 사실 인위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인간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인간이라면은 앞으로 본인이 수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죠. 빠른 시간에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잘 관리가 되면은 의외로 수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물인과 같은 이런 중증 뇌손상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와 이 치료 기법도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사실은 연명이 많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인 경우에 결국 손해배상으로 최종적으로 종결해야 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피해 보상 중에 하나가 개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업이라는 것은 식물인간의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력 대가에 대한 비용인데 이 비용이 거의 금전적인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 손해액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고액인데다가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 간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 비용을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결국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환자를 감정하는 감정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사도 역시 신이 아닌 다음에 이 환자를 보고 어떻게 자기가 감정을 제대로 해서 이 환자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사도 일반적인 여명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 판단을 개입해서 평가를 한 데서 상당히 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책자를 기준에서 그 기준에 의한 여명 비율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여명 비율표와 본인 임상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한 기준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판단한 여명 기준 이후 추가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 다뤄볼 예정인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식물인간이라 하면은 처음부터 사고 난 시점부터 해가지고 전혀 의식의 변화가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식물인간 상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처음에 상태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뭔가 인지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불투명하다. 과연 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투명한 상태의 어떤 변화, 지속적 식물 상태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것도 식물인간 상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우리가 법률적 의학용어로 최소 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를 좀 벗어난 상태. 하지만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정도. 그래서 최소 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큰 범위 내에서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여명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에 따른 여명표가 있습니다. 여명표에 아주 심한 경우는 20%, 일반적인 식물인간 경우는 한 25%, 좀 상태가 좀 호전이 조금 낮다면 30% 정도.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의사도 이 기준에서 실제적으로 여명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감정의 해신에 의해서 온 내용을 가지고 개업이 향후치료의 모든 판결을 내렸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판결을 내린 판결 이후에 감정의 해신 기간 이전에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 이후까지 생존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가시더라도 비판력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판결 이후에 추가로 생존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의사는 본인이 환자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에서 이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책자를 토대로 해서 본인 임상적 기준에서 여명에 대한 판정을 했습니다. 자, 그걸 토대로 해서 판사는 이제 판결해서 모든 배상,
위자를 비롯해서 피해 보상, 개업이 향후 치료비까지 다 판결 기준을 그 감정 토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보호자들이 적극적인 간병을 하고 환자가 어쨌든 상태를 가지 안정되게 유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비록 식물인 상태지만은 그 이후에 생존을 했을 때 분명히 보상을 받은 것은 그 생존 시점까지 된 판결을 받는데 그 이후에 생존했다면은 추가적 청구를 할 수 없느냐? 상당히 문제되겠죠. 하지만은 법원 입장에서는 전 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 감정의사의 감정을 토대로 해서 그걸 판결을 내린 그 비용까지에 대한 판결로 보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생기는 경우에는 앞에 사고로 발생한 판결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본다는, 별개의 손해,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손해로 봐서 그 판결 이후, 판결에서 환자에 대해서 생존 기간을 적시한 그 여명 기간 이후에 추가로 생존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생존한다고 했을 때 판결로 인해 가지고 5년 이후에도 그 환자가 계속 생존했다면은 고정된 시점에서 다시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소송에 똑같이 신체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개업비와 살아있을 기간 동안에 치료비를 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다루게 될 추가적인 소송에 있어서 식물인 경우에 있어서 과연 판결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 있어서는 기판력에 의해서 그대로 이전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받은 보상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판결 전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변호가 없지만은 적시된 여명기간 이후에 추가 생존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생존의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는 새로운 손해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에서 다시 추가 소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다루는 주제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지만은 식물인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명기간 이후에 추가 생존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소송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보험사가 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 생존하더라도 부재소 합의에 의해서 추가적 청구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해야지만이 추가적 소송할 길이 있다. 두 번째는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업위의 기준에서 보편적으로 1인 기준이 아닌 1.5인 내지 2인까지도 법원에서는 개업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0만 원 정도의 개업위가 인정된다면 1.5인 같으면 750만 원, 2인 같으면 한 달에 개업위가 100,000만 원 정도의 개업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소송을 통해야지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유 때문에 식물인간은 반드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보내서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물인간 경우에 있어서 신체감정 이후 신체감정이 적시된 기간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후에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